사조 인문학 강의 두 번째 시간, 청간과 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간. 청간이란 하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조 팔자를 적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위에 네 글자, 밑에 네 글자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위에 온 거를 청간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청간을 십청간이라고도 합니다. 즉 10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10개의 청간은 배우셔야 합니다. 달달달달달. 제가 달달달이라는 의미는 매우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라비아 숫자를 1부터 10까지로 생각할 때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줄줄 얘기하듯이 청간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글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이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청간 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 다음이 뭐죠? 4. 그럼 8 전에 뭐 있죠? 7.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답을 해야 됩니다. 청간도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승부입니다. 자, 그럼 청간을 일단 보죠. 갑, 청간에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 10가지 한문을 잘 보시고 읽는 거, 갑이라는 글자는 저렇게 한문으로 쓰고 읽기는 갑이라고 쓴다. 을은 한문은 저렇게 쓰고 을이라고 읽는다. 이거를 잘 알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10개 있는 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아라비아 숫자 읽듯이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즉 정다음에 뭐죠? 그러면 무. 신 전에는 뭐죠? 그러면 경입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말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간 10개 한자는 반드시 옥편을 한번 보고서 뜻을 확인해 보는 것도 공부의 한 방법입니다. 잘 쓰고 잘 말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써보고 말로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도 쉼없이 지겹도록 줄줄줄줄 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다가 나중에 고생하더라고요. 고생하려면은 제가 부탁한 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청간을 깊이 몸에 익힐 때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청간이 살아 움직인 것을 느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즉, 이 청간들이 글자로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연 풍경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 음양오행이 있듯이 이 청간 10개에도 음양오행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이해란 그 성격, 형상화, 사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의 글자를 글자로 보지 마시고 형상화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청간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갑, 갑목양, 갑목약이라고 되는데요. 목은 나무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자, 갑목은 큰 나무, 고목나무, 오래된 나무, 또 이런 상록수 같이 큰 나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큰 나무고 오래된 나무, 고목나무를 뜻하는 얘기죠. 물론 크니까 양, 앞으로는 갑목양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갑목양 하셨죠? 을목음이네요. 을목, 나무가 또 붙어 있네요. 을목은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이 넝쿨 보시죠? 이런 작은 넝쿨 또는 이런 갈대, 즉 작은 나무라든가 화초, 넝쿨
이런 갈대 같은 거를 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으니까 물론 물, 목, 그리고 순목, 약간 물이 좀 축축이, 우리 갈대도 이렇게 꺾어보면 안에 수분이 좀 있죠. 이런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나무, 화초, 넝쿨, 순목이다. 작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글자를 읽을 때 을목, 음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병화, 양이라고 있네요. 병은 화, 불이란 얘기네요. 한번 보죠. 형상화를. 이 불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죠. 삿불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불, 병화는 큰 불, 태양과 같은 불. 물론 크니까 양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병화, 양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정화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자는 화, 불이란 얘기네요. 자, 작은 불, 촛불, 또 호롱불, 이런 거를 정화라고 그러는 거죠. 촛불, 호롱불, 또 모닥불. 물론 작으니까 이거를 읽을 때는 정화음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무토, 양. 무는 토란 얘기네요. 흙이란 얘기예요. 어떤 건가? 산. 그 다음에 큰 땅, 대륙적인 땅, 운동장, 조토를 말합니다. 산, 큰 땅, 대륙적인 땅, 그 다음에 운동장, 조토. 좀 말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크니까 양. 그래서 읽을 때는 무토, 양.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형상도 잘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기토, 음이네요. 기도, 이 기자는 글자도 토란 얘기죠. 이 토는 요 작은 땅, 작은 흙, 그 다음에 밭흙, 물론 조토죠. 그리고 이런 작은 흙을 기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기토, 음이라고 앞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형상화도 잘 기억하시고요. 경금, 양이네요. 자, 경금은 어떤 걸까요? 경은 금이라는 얘기네요. 결국은 땡크 보이시죠? 땡크, 무쇠, 그 다음에 바위, 큰 바위, 이런 거를 경금이라고 합니다. 큰 쇠, 무쇠 같은 쇠, 서리처럼 차다. 서리처럼 차다. 물론 크니까 양. 그래서 경금양이라고 읽어주시고 이 형상화도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금음이네요. 진짜 요거를 보시고 이것도 금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숟가락, 젓가락 보이시죠? 이런 작은 쇠, 이런 보석, 보석 있죠? 이런 작은 쇠 조각, 날카롭다. 물론 이것도 금이기 때문에 서리처럼 차다. 그래서 또 작기 때문에 음이다 해서 이거를 읽으실 때는 신금음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형상은 이렇게 숟가락, 이렇게 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서리처럼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임수양이네요. 이 임자가 물이란 얘기예요. 이걸 한번 볼까요? 형상으로 큰 바다 보이시죠? 큰 물, 바다 같은 물. 그 다음에 이 저수지에 있는 물, 이렇게 큰 물을 임수라고 그러는 거죠. 임수, 크니까 양. 앞으로 읽을 때도 임수양. 물론 크니까 양이라는 얘기죠. 임수, 이렇게 임수는 큰 물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다음 개수음. 이 개자도 수니까 물이구나. 어떤 물이냐? 적은 물, 또 이슬비, 비, 물론 차다. 작은 물, 여기 옹달샘 같은 물이 있죠. 이런 물이라든가 비, 이런 거, 이슬, 이런 거를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개자는 물이다, 적은 물이다, 이슬비다. 읽을 때는 개수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명심할 거는 앞으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거를 외우신다면 말할 때는 반드시 이제부터는 간목약, 음목, 을목,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물론 형상과 사물화 잊지 마시고요. 아까 사진 봤던 거 머릿속에 두고 항상 자연과 대비해가지고 이게 개수인지 임수인지 이런 거, 신금인지 경금인지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가지시면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아셨죠? 다음은 지지. 천간이 있으면은 지지가 있다는 얘기죠. 지지는 천간은 10개가 있지만 지지는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라비아 숫자 1부터 12까지 있는 것처럼 줄줄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천간과 지지를 한 달 이상 공부했다 하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훌륭한 겁니다. 그만큼 천간 지지에 대한 깊이의 힘을 가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천간 지지를 열심히 한다면은 사주 공부의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지지는 땅을 얘기합니다. 사주를 뽑았을 때 사주 8자 중에서 4자는 천간에 있고 4자는 지지에 있다는 얘기,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지, 땅을 의미합니다. 자, 12지지라고도 하죠. 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저 한문 잘 보시고요. 이렇게 쓰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 이렇게 쓰고 축이라고 있습니다. 인, 이렇게 쓰고 인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묘, 이렇게 쓰고 묘라고 있죠. 그 다음에 진, 한문 이렇게 쓰고 진이라고 있습니다. 사, 이렇게 한문 쓰고 사라고 있습니다. 오, 한문은 이렇게 쓰고 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마찬가지 한문 저렇게 쓰고 왼쪽 같이 쓰고 미라고 있습니다. 신, 마찬가지 한문 저렇게 쓰고 한글은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 이 한문 잘 보시고요. 유라고 있고, 술, 한문 마찬가지 이렇게 쓰시고 술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 이렇게 해서 12가지. 물론 이 글자도 옥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천간 10개, 지지는 12개 있다는 얘기죠. 이 또한 지지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 마찬가지로 형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형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천간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이 지지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것인가 또 형상화도 머릿속에 그려보신 것도 좋다는 얘기죠. 자, 하나하나 볼까요? 자, 자수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는 그러면 물이라는 얘기네요. 음이면 작겠구나. 자수음. 자, 냇물 보이시죠? 차다. 작은 물, 냉수. 차가운 물, 작은 물을 천간의 개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간에 있는 개수와 똑같은 게 자수다. 앞으로는 읽을 때 자수, 적은 물이다. 적은 물이니까 음이다. 다음에는 축토, 이거를 축이라고 있고 앞으로도 축토음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 축이라는 거는 흙이란 얘기네요. 흙이란 얘기인데 음이니까 작다는 얘기죠. 동토, 적은 흙, 동토. 동토라는 거는 땅을 얘기하죠. 적은 흙, 기토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토, 적은 흙. 그러나 땅, 동토, 얼었다. 읽으실 때는 축토음이라고 앞으로 읽으셔야 돼요. 다음 임목양이네요. 임목양. 그러면 인자는 나무란 얘기죠. 양이니까 크겠다. 큰 나무. 아까 천간에서 봤던 간목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간목하고 큰 나무 강목, 물에 잘 타고 물론 크니까 양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을 읽으실 때 앞으로는 인이라고 읽지 마시고 인목양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글자가 나오면요, 이 글자가 뭔가요? 그러면 인목양입니다.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형상화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다음 묘목음이네요. 마찬가지로 이 묘자가 목자가 있으니까 나무란 얘기네요. 자, 작은 갈대, 작은 나무, 갈대, 화초, 천간에 있는 을목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니까 묘자도 나무구나, 작은 나무구나, 그 다음에 화초구나, 갈대 이런 쪽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을목음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다음 진은 토네요. 진토양이라고 되어 있네요. 앞으로 진은 진토양이라고, 그러면 진은 토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큰 땅, 습도, 젖은 땅, 뻘, 진흙, 이런 뻘땅 보이시죠? 이렇게 좀 축축한 땅, 습토, 큰 땅인데 습토, 젖은 땅, 뻘, 진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축축하다. 그리고 큰 땅이기 때문에 양, 크기 때문에 양. 앞으로 읽을 때는 진토양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사자, 그 다음에 사는 사화네요. 불. 이것도 앞으로 읽을 때는 사라고 읽지 마시고 사화 양이라고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 불, 산불 났죠. 왼쪽 그림 큰 불, 오른쪽 산불 났다는 얘기. 이렇게 큰 불, 천간에 있는 병화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화는 불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읽을 때는 사화양이라고 읽으시면은 사가 화 불이구나 이렇게 형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 형상도 잘 읽으시고. 다음 오화, 이 오자가 화구나 불이구나, 이것도 하와 음이니까 작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 오자는 불이다. 앞으로 읽을 때는 오화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왼쪽에 보이시죠? 작은 불, 호롱불, 그 다음 모닥불, 촛불, 이렇게 작은 불을 오화라고 그러죠. 오화음, 오를 천간에 있는 정화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화도 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미자. 미를 읽을 때 미토음이네요. 미가 이게 흙이구나, 음이니까 작은 흙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된다니. 적은 흙, 열토, 뜨거운 흙이란 얘기죠. 쩍쩍 갈라진, 이렇게 쩍쩍 갈라진 땅, 좁은 땅, 적은 흙인데 열토, 쩍쩍 갈라진 흙이다. 그래서 미는 흙인데 작은 흙이구나, 단 열토구나, 쩍쩍 갈라졌구나 이렇게 또 머리에 담아두시고 미토음이라고 앞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미라고만 하지 마시고 미토음. 예. 다음 신금양. 신자, 신은 금이구나, 양이니까 크겠구나. 큰쇠, 큰쇠 보이시죠? 이게 그 가마솥이거든요. 아마 몇백 인분 할 수 있는 가마솥. 이 정도 큰 쇠, 차갑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탱크 같은 거, 이런 큰 쇠를 이 신이라고 읽고 읽을 때는 신금양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천간에 경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자가 금이고 양이구나, 이렇게 무쇠 같구나 해서 신금양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다음 유금. 이 유자는 또 금이구나, 음이니까 적겠구나. 이 보석 보이시죠? 이렇게 작은 쇠, 또 이 칼, 이런 작은 쇠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천간에서 배웠을 때 신금같이, 신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보석,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이런 보석, 칼, 이런 것 같은 작은 쇠를 신금이라고 합니다. 또 역시 금이기 때문에 차갑다. 그래서 이 유자가 금이구나, 적은 쇠를 얘기하구나. 그래서 유금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다음은 술자도 보니까 톤의 흙이겠구나. 큰 땅, 저토 이렇게 말라 있죠. 길 보면은 다 말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땅이고 말라 있다, 저토. 쉽게 해서 천간의 무토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무토 큰 흙이고 말랐다, 대신 말랐다, 큰 흙이기 때문에 양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술자만 읽지 말고 술토 양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셨죠? 다음 해수. 해자를 수가 붙어있기 물이구나, 양이니까 크겠구나. 이 바다 보이시죠? 요 저수지에 있던 거 거기서 많이 본 그림이죠. 천간에 있는 해수하고 똑같다. 천간에 있는 그 임수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해자는 물인데 큰 물이구나, 바다 같은 물이구나, 이 저수지 같은 큰 물이구나. 그래서 읽을 때는 해수 양이라, 해수라고 읽고 양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천간 또 마찬가지고 지지도 마찬가지로 그 읽는 방법, 해수음이다 아니면은 간목양이다, 반드시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머릿속에 형상화를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천간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